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1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지금 75페이지까지 왔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음, 우리가 최소한도 알아야 될 지식들이 이 정도로 많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그 앞에 했던 그 리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이야기했냐 하면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종목 선택을 별로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어, 그 능력이 있으면 지급수를 하는데 우리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급수를 할 능력이 있는지 미리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의 MBTI가 뭔지 아니면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주린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본성에 따라가지고 투자하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 보면 극소수의 오랜 동안 투자한 사람들이 있고 대다수의 신규 투자자들인데 이 신규 투자자는 제대로 된 어떤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결과 본성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본성에 따라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고 그 사람들의 손해는 누가 돈을 벌었냐 하면 정권회사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생존했던 주식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이, 뭡니까? 이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고 있는데, 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120, 130세까지 살려면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래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여러분들의 이 사고로 이걸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반복돼서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 직관에서 습관에서 그냥 그게 올바른 투자 습관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 원칙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펀드 투자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 결론은 지수 수정형 ETF에 투자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뭔가 지수에서 약간 벗어나서 액티브하게 하는 펀드를 보고 우리 액티브 펀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를 보고 패시브 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액티브 펀드의 성과가 좋으냐 아니면 패시브 펀드의 성과가 좋으냐 보시면 패시브 펀드의 성과가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왼쪽 그림은 보니까 지금 이 옅은 색이 액티브 펀드고 그다음에 이 짙은 색이 뭐냐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시브 펀드겠죠, 그죠? 근데 뭐 어떤 해에는 패시브 펀드가 더 성과가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액티브가 잘된 거죠. 2008년도에, 그죠? 2009년도에도. 그런데 2010년도나 2012년도에는 패시브가 더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최근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지난 20년간 가장 이 펀드 시장에서의 큰 트렌드는 뭐냐면 액티브 펀드가 죽고요. 그 다음에 이 ETF가 급성장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ETF를 그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펀드가 삼성자산운용인데 삼성자산운용은 그 삼성자산운용의 자회사로 두 회사를 뒀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그다음 삼성 패시브 자산운용 이렇게 회사를 두 개를 뒀어요. 근데 20대 초반에 처음에 ETF 나올 때 그때 그, 이, 그 ETF 팀에 직원이 4명이었어요. 근데 그 4명의 이 상출해낸 수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삼성 패시브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가 따로 만들어질 정도. 그때 그, 저, 그 팀장이 이름이 배재규 팀장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냐면
한국투자 신탁운용의 대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ETF가 가장 급성장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액티브 펀드가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보다 더 좋은 성과를 못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액티브 펀드는 뭔가 종목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리서치를 해야 되고 사람 수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 수수료나 펀드 보수가 비싸더라는 거죠. 근데 패시브 펀드는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어, 처음에 그 4명의 삼산화 운용 ETF 팀이 뭐 만들어낸 ETF가 엄청 많은데 그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지수만 따라가면 되니까. 기계적으로 하면 되니까. 어, 패시브가 액티브를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진 파마라는 양반이에요. 예. 시카고 대학 교수고요. 2012년인가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습니다. 예. 시장 효율성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했고 그 내용이 지금 밑에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어, 이 양반 제 지도 교수가 그 유진파마 교수의 제 지도 교수의 지도 교수가 유진파마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유진파마 교수는 제 할아버지 교수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정조 할아버지 교수입니다. 예. 그 유진파마가 이 균형 회계, 이퀄리비움 카운팅이라는 컨셉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액티브하고 패시브하고 두 종류만 있다고 치자라는 거죠. 근데 패시브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액티브들의 전부 다의 합을 하면 그것도 시장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패시브하고 액티브하고 각자 성과는 둘 다 시장이니까 성과는 같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액티브는 펀드 비용이 더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투자자가 얻은 수익은 패시브가 액티브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죠. 실제 그렇더라. 이게 이제 유진파마 교수의 이퀄리티 어카운팅 컨셉. 그러니까 뭐냐면 액티브의 에버리지는 패시브를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죠? 예. 어, 진짜 그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거하고 그다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검은 색깔이 코스피고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코스피는 이겼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검은 색깔보다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둘 다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파란 색깔은 액티브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어, 인덱스입니다. 근데 누가 더 높냐 하면 인덱스가 높아요. 그죠? 예, 참, 주의점. 여기 이 계산은 뭐냐 하면 그 펀드 보수는 차감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보수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그 인덱스 펀드가 훨씬 더 성과가 좋아지겠죠. 그죠? 근데 여하튼 뭐냐면 펀드 비용이나 보수를 차감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액티브 펀드나 인덱스 펀드가 평균적으로는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냈고 그렇지만 인덱스 펀드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속 평균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개별 펀드별로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파란 색깔이 인덱스 펀드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이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파란 색깔은 인덱스 펀드는 그냥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수 추종하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 점들이 모여 있는 게 지금 비용은 차감하기 전입니다. 근데 한쪽이 좀 몰려 있고 그다음에 또 아래쪽이 좀 몰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를 따라가는데 일부의 인덱스 펀드가 코스닥을 따라가는데 코스닥의 성과가 나빴거든요. 그래서 옆 밑에도 좀 파란 색깔이 몇 가지 있고 위에도 파란 색깔이 몇 가지 있고 이 정도 차이입니다. 어, 액티브 펀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펀드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나쁜 성과를 낸 펀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액티브 펀드를 선택할 때는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덱스 펀드는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편차가 없으니까.
그죠? 예. 인덱스 펀드를 선택할 때는 어느 펀드가 더 싸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예. 근데 액티브 펀드는 어느 펀드가 더 운용 능력이 뛰어나냐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만약 내가 펀드 선택 능력이 있다면 잘 나갈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네라는 게 결론이네.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좋은 액티브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많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과거 1년 전 성과가 좋았던 그룹, 나빴던 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거의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빨간 색깔은 상위 20%에 해당되는 과거 1년의 성과가 상위 20%인 거고요. 파란 색깔은 뭐냐면 강의 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짙은 빨간색이 가장 위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과거 성과가 좋다고 해서 미래 성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상위 20%일이 맨 마지막에는 가장 위인데 나머지 기간에 보면 더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과거 성과 보고 그 액티브 펀드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만약 과거 성과가 미래 성과를 예측했다면 빨간 게, 같이 든 빨간 게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짙은 짙은 파란색이 가장 밑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0%, 60%, 40%가 그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금 60%, 그러니까 60%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20%, 40%, 60%니까 가운데 있는 펀드가 가장 성과가 나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문에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아니면 지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성과가 좋았던 펀드들을 랭킹을 쫙 매겨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가장 높은 걸 내가 선택해서 투자하면 괜찮느냐?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증권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이 성과로 과거 성과를 쫙 레포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레포트를 해주고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잘 나갈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쉽게 찾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ETF에 투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 ETF에 관해서 나와 있는 어떤 웹페이지의 내용들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한 겁니다. 예. ETF는 Exchange Traded Fund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상장지수 펀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 인덱스 펀드라는 거죠. 근데 인덱스 펀드가 상장돼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정권거래소가 면세되고요. 그래서 우리 8대 0.3%의 이 정권거래소가 있는데 그 정권거래소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는 당연히 보수가 작겠죠. 비용이 작은데, 인덱스 펀드, ETF가 아닌 그냥 이 증권회사나 아니면 은행에 살 수 있는 인덱스 펀드에 비해서도 보수가 저렴합니다.